지금 대학교 보낸 애가 있는 우리 경기도 의사의 강봉수 부회장님 나오셔서 자기의 이해관계를 뒤집어서 집에서 핍박받으면서 의대 정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한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사의 강봉수입니다. 사실은 오늘 오전에 회장님하고 통화하면서 이재명 사태 얘기를 다 했었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커닝하셔서 미리 다 말씀하셔서 무슨 말씀드릴까 좀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앉아있으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는 오면 피켓도 가능하면 저 피켓 있죠. 사회주의 좌파학자와 관료에 놀아난 포퓰리즘 의료정책 중단하라. 항상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벌써 2달이 넘어가는데요. 지금 우리가 응급실 뺑뺑이로 대별되는 여러 가지 사태들이 발생하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목숨을 지키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황당한 사태가 일어난 이유가, 짧게는 문케어, 길게는 지난 20여 년간 지속된 사회주의 의료제도의 모순에 이 나타나는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 딱 이재명 대표가 좌파 사회주의 정책의 진수를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항상 저 사회주의 정책은 그럴듯하죠. 그럴듯한데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평등하다고 얘기하지만, 모든 국민은 평등하지만 딱 하나 나 빼고 평등하게, 그게 이제 북한이나 모든 사회주의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의료정책은 그대로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지어는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이 점점 공고화되면서, 내용을 살펴보면 문재인 케어 때 발표했던 내용이 지금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정치인들은 모르시잖아요. 국민 여러분도 나오셔서 잘 모르셨고 우리가 말씀드리니까 알지만,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모르니 저 관료, 좌파 사회주의에 있는 관료, 보건복지부 관료들, 여러 사회주의 학자들이 다 이름을 바꾸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근데 이대로 가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그런 재앙이 가까운 미래에 닥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걸 막아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와서 외치고 있고, 또 여기 나와주신 분들이 여기에 호응해서 해주셨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 얘기는 그만하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 나온 김에, 이 사태로 또 하나는 국민분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속고 있지만 실제로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건강보험제도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는 좀 그런 말씀들을,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금처럼 내는데, 세금처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왜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밖에 안 내? 이재명은 한 2천만 원 내야지. 뭐 1억 내. 이러고 돈 없으면 안 내, 적게 내야지. 그게 사회 정의다라고 저들은 얘기하고, 또 그게 맞다고 여기시는 국민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근데 백번양보에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부는 좀 우리가 나눔을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다만 송파 세모녀 사건 기억나시죠? 송파 세모녀 사건이, 그게 결국은 송파구에 살던 모녀가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분은 그냥 너무 착해서 평생 동안 건강보험료도 다 내고 애들을 위해서 했는데, 삶이 힘들어져서 건강보험료를 3달을 못 냈더니 병원에 가서 건강보험 혜택도 못 받는다. 그분은 평생 냈을 겁니다. 최소한 20년 냈을 겁니다. 애가 자라고 있으니까 20살 때부터 냈으면. 그랬는데 많든 적든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냈을 텐데, 그분이 조금 힘들어져서 20년, 30년 내던 보험료를 몇 달 못 냈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마치 저들은 건강보험 체납한 사람들이 무임승차한다는
식으로 매도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죄의식을 심어줘서 그분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나라 사회 안전망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목숨을 스스로 모녀가 같이 생을 마감한 게 성파 세무녀 사건입니다. 한 10년 전에 있던데.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바뀌어서 조금 바뀌었지만 외국인들은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낸 적 없습니다. 그죠? 정부가 들어서 조금 바꿨다고는 하는데 그게 지금은 6개월 체류를 하면 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내면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전에는 3개월 했는데 3개월치 내면 했는데 좀 나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저도 지금 돈을 벌고 한 지 20여 년, 한 30년 가까이 돼가니까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계속 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애들이 보는데 제가 사실은 처음 말씀드리는데 올 초에 크게 한번 다쳐서 실제로 여기 서 있는 게 지금 되게 감사한 상황인데요. 머리에 큰 좀 출혈이 생겨서 다행히 이제 잘 넘어가서 되는데 제가 만약 그때 다친 걸 회복을 못했다면 지금 저는 수입이 없을 테고 의사 면허가 있지만 수입이 없을 테고 당연히 일도 못하고 있을 테고 만약 그랬으면 우리 애들 학원을 떠나서 건강보험료를 못 내서 저도 똑같은 송파세무녀처럼 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이민 가서 평생 한 20년, 30년 살다가 은퇴해서 이제 들어와서 우리나라 혜택을 먹겠다, 무임승차겠다는 교포라든가 아니면 외국인들은 와서 6개월치 되면 전국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자랑하는 제일 싼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건강보험 제도를 개혁을 할 거면 이런 걸 개혁을 해야 되고 최소한 국민들이 정말로 공평하게 진료를 받기 원한다면 이런 공단이 아니라요 그냥 북유럽처럼 세금을 걷고 정부에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득이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생각해 보시면 바로 뒤에서 민노총 사람들이 나와서 막 집회를 했었습니다. 우리 바로 뒤에서 막 소리치고 그 사람들이 뭐였냐면 공단의 비정규직 직원들인데 자기들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줘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바꿔나가는 인건비가요 공단에서 인건비가 1년에 8천억입니다. 심사평가원에서 받아가는 인건비가 4천억입니다. 그래서 각종 관리 운영비라면 1년에 1조 2천억에서 1조 5천억이 쓰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돈을 받아서 내주는 데 쓰는 인건비만요. 그러면 근데 송파세무처럼 우리나라에는 재난적 의료비라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가 뭐냐? 내가 가서 병원에 가서 소득이 너무 안 좋은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의료비를 나라에서 일부 대줍니다. 심지어 전학도 대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신청을 하면요. 지자체에 신청하면. 그리고 소득이 안 좋은 분들은 해주는데 그게 윤석열 정부가 돼서 2023년도에 2022년도보다 2배가 늘었습니다. 금액이 다행히. 근데 그 2배가 는 금액이 1년에 660억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공단에서 우리나라 전 국민이 지금 공중민 중에 의료비를 내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도와달라. 그래서 국가에서 받아간 의료비에 적게는 10배, 많게는 15배에서 20배에 가까운 돈을 저들의 인건비로 쓸데없이 사회주의자들의 인건비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순이고 그것만 가져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응급실 뺑뺑이 지역의료에 필요한 의사들을 고용을 하고 그 사람들을 대우를 해주고 그래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안 하고 그냥 아프면 가서 충분히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쓸 수 있는 돈이란 말입니다. 근데 저들은 그건 절대 손을 안 댑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을 어디론가 넘겨야 되니까 자꾸 의사들을 핑계대고 국민하고 의사를 이간질하고 국민 여론 운운하면서 의대 증원 같은 소리 해대고 의대 증원하면 저는 문득 그 생각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어제 부산대에 갔다가 서울대로 온 게 지역 의사를 못 믿어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부산대 의대가 아주 공교롭게도 자기들이 이전에 저 민주당 세력들이 제도를 만들어서 자기 자식들을 음서제로 의대를 만든 대표적인 사람 한 분 있죠. 아시죠? 조민이라고. 그 사람이 다닌 학교가 부산대 의대입니다. 우연히 생각해보면 이게 과연 우연일까?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거기를 못 믿으니 지들을 만들어 놓고 무슨 지역의사 만들면 거기 가서 국민들이 치료받을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자기들은 스스로 그 상태를 아니까 거기다 치료 안 받고 서울로 날아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몸 살신성이라면서 본인들이 주장하던 정책의 모순을 나타내는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저희는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드릴 말씀은 되게 많습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일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이런 것들을 의대 증원뿐만이 아니라 오늘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올해를 필수 의료 살리기의 원년으로 삼겠답니다. 그럼 필수 의료를 살리려면 치료를 하려면 진단이 명확해야 되고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그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상황이 초래된 이런 잘못된 관치의료, 우리가 관치의료, 사회주의 의료의 모순을 계속 저희가 알리고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를 요구를 계속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미래세대 의료는 조금이라도 더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뭉쳐있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의료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제도를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고 그리고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제 말씀 마치고 구원하고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좌파 의료 사회주의자들 및 그들의 부안해동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적 쇄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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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